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쟁 시도라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목요일 정치와 호장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범계 의원 표현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처음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따라. 지난번에도 좀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개명을 할 수도 없고. 주의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조국 파면 공세 갈수록 더해집니다. 어제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두 당 의원들의 발언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격노하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또 그리고 민주당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을 실망시키고 자라는 청소년들을 짓밟은 그런 언어 도단과 위선 그리고 거짓 밝혀져야 됩니다. 자,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어제 오후에 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쟁 시도다,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오늘 아침 회의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반대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가 없다면 모르겠는데요. 네. 검찰이 정말 정광석화처럼 그리고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압축적이고 신속하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도 인정하듯이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지휘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누굴 봐주고 뭐 이렇게 대충 하고 얼버무리고 하는 수사가 아니라 정말 당사자로서는 가혹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 더 심하게 한다는 생각도 뭐 드는 그런 수도 일부 있습니다.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칭찬을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수사 이상으로 사안의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데 더 정확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각 상임위를 열면 법사위를 포함해서 다 국정조사와 맞먹는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그렇게 민생을 참 외면에 가면서까지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안해야 할 수 없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은 지금 검찰 수사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할 수 있고 대정부 질문도 세워놓고 할 수 있는데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항상 바꿉니다. 지난번에 그 최순실 사태 때도 당시에 이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정감사를 결국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 또 지금 와서는 정반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볼 때 지금 검찰은 결국은 그 법무부의 하부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사의 인사를 대통령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또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제약하려는 듯한 그런 시도가 벌써 두 차례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예 그 수사에서 배제한다는 그런 방식, 또 그러한 것을 주장을 했었고, 또한 현재 그 여러 가지 어떤 향후에 검찰 수사가 과연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사실 불안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그동안 국회의 관행을 볼 때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항상 그 어떤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결국은 그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한 이 조국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현직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검찰 조사 중이라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몇 가지 차별이 있는데요.
최순실 사건과.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윤 의원님 잘 알다시피 여야가 합의를 내서 말 그대로 탄핵 소추를 발의를 했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계류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내서, 즉 당시에 민주당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합의를 내서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것에 따른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그 탄핵소추 이후에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특검 이전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수사와 지금 이 수사를 같이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강도라는 측면에서 뭐 차별이 있겠습니까마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윤석열 호의 검찰이 지금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조사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여야의 합의에 의한 그 국정농단 국정조사를 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대한정치연대나 또 민주평화당이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역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에 의한 정치적 공세 수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도 이제 분명히 그 민주당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특별검사가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도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연히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주당의 합의를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가? 사실상 이제 그 대한정치연대 이제 10분의 국회의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 4분 그리고 다른 야당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범여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이 부분은 그 지금 전 국민적인 그런 어떤 요구. 최근에 MBC에서도 이제 조사를 한 거 보면은 57%가 조국의 임명이 잘못되었다. 36%만 그것이 잘 되었다. 뭐 저희는 그런 찬성하는 그런 여론도 좀 이렇게 부풀리는 걸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여하튼 20%가 넘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는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국민 정말 그 수많은 국민들과 젊은이들의 이런 가슴에 상처를 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국회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직무유예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또 국정조사를 하나는,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때는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산국회까지가 끝난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감을 하고 말 그대로 국회가 자기 일을 다 끝낸 뒤에 다른 국정조사가 바쁜 일이 없었다. 이루어졌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당시는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농단의 장본인이고 피의자이고 수사 대상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 즉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제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사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건지 보고 네.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사자였습니다만은 지금 조국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직속에 있는 그런 검찰청을 지금 지휘하고 있고 그 검찰청을 지휘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바로 가족입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는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부인, 자기 딸이 지금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수사에 어떤 관여를 할 수 있고 지휘를 할 수 있고 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권이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근데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검찰 수사는 잘 하고 필요합니다. 있다는 거 아닌가요? 물론 평가는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는 있다. 하지만은 네.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이 취임을 하면서 일성이 뭐였습니까? 인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차관과 또 검찰국장이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법무부가 뭔가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지금 권력을 남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밝힐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법무부에 지금 검찰 수사를 제약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까지도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셈인데요. 계속 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바가 전혀 없고요. 만약 다 거짓말이죠.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확인된 바는 아니, 없죠.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예의는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조국 잠깐만요. 법무장관의 지금까지 행태를 볼 때 수많은 지금 그 허위 증언과 자, 우리가 거짓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토론하는데 예의는 지키면서 했으면 제 예의- 말씀 교수님께 예의를 거짓말을 지키- 했다고 말씀하신 지키죠. 거 아니죠? 제 말씀 듣고 예의를 지금 선을 지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듣고 네, 제가 마무리하시죠. 한마디 했는데 지금 네. 말을 끊었잖아요. 네. 윤영석 의원님 답지 않습니다. 자,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시하거나 또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근거가 있으면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장관의 지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보고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인사권을 실제로 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 인사권을 행사한 바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있지 않은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이제 이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엄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수사를 전개할 때는 향후에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포이고 실제로 검찰 내부의 향후 이 현재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썰이고요. 그래서 적법한 수사를 한다면 전혀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그래서- 조국 장관 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러한 있지도 않은 부분까지도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러한 썰만 가지고 부분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찌 됩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 국회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정말 직무유기죠. 참 답답한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잘했습니까? 인사청문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인사청문회 했습니다. 잠깐만요. 또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뭐 다 공세적이니까 한번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인사청문회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했으면 금방 낙마라도 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론은 조금 반전된 측면도 있습니다. 잘했건 못됐건 지금 얘기하시는 무슨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검찰청이 하는 수사 이상으로 뭘 밝혀낸다. 뭘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또 중요한 거는 인사권을 행사한 바도 없고 보고와 수사 지휘를 한 바도 없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 검찰은 아니라고 하나 매일같이 수사 기밀이 그렇죠? 피의 사실이 매일같이 사실상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윤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 수사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특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근데 예. 국정조사 이전에 특검을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국정조사 이제 각 기관별로 이제 그 본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이제 국정감사권, 또한 검찰은 이제 검찰대로 어떤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특검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결과를 이러한 본 부분에 뒤에 있어서 일어날 일입니까? 뭐 과거의 사례를 볼 때도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는 같이 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으로 자꾸 치부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어떤 민주당이 이 사항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시도를 볼 수밖에 없고요. 자, 아까 인사청문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러한 수많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밝혔죠. 그 자유한국당이 한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 정도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나왔으면은 아마 이 조국 법무장관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의혹의 뭐 100분의 1만 나왔어도 아마 아무도 부딪히질 못했을 겁니다. 다 중간에 자진 사퇴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조국 법무장관의 그런 행태를 보면 후한무치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조국을 자격이 없는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절반을 훨씬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해서 결국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고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법무장관이 뭡니까?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 직책에 중요한 직책에 있는 법무장관을 지금
온갖 불법과 탈법과 위선을 행사한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 임명해서 이렇게 지금 나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처사가 지금 문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부분의 전모에 그다음 법무부의 지금 그 검찰에 대한 수사 개입 위원님 조금만 또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체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아니면 이것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드린 질문은 2개였습니다. 지금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아직 갈 그럼에도 길이 지금 불구하고 멉니다.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들 나누신 것 같고요. 나경원 대표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내겠다. 이거 검토하고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판사 출신이라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법원의 아주 오래된 가처분 수단입니다. 대체로 이제 그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하는 그런 가처분 방법이긴 한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 공직자에 대한 임명행위는 일종의 통치행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현저하게 명백하고 아주 금방 드러나는 절차상의 또는 형식상의 또는 내용상의 불법이 갖춰지기 전에는 그것이 뭐 제가 보기에 무슨 지금 아직 헌법재판소에 할는지 또는 행정법원에 할는지 또는 그냥 일반 민사법원에 할는지 그것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다 기사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책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진도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심재철, 이주영 중진 의원들이 가세를 했고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5명의 의원이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는데요. 어제는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한국당 지도부 발언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큰 배우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을 중단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독재의 완성으로 간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이것을 막아냅시다. 네, 지금 한국당에서 나오는 말들이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일부 의원들은 또 정신질환 얘기하고 정신감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TV에 나오셔가지고 조국 장관 소시오패스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지금 한국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아니 원래 이제 그 발언의 역사가 있는 정당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뉴스 외전에 출연한 지가 지금 6개월째 아마 넘죠? 1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까? 김영우 의원님 상대에 계셨는데 점잖은 의원님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그 사나워지시더라고요. 우리 윤영석 의원님도 젠틀한 의원님이신데 오늘 보니까 말도 끊고 한마디 했는데 말을 끊고 그래서 이제 사나워지시고 계시는데 혹이라고 여전히 점잖으십니다. 예, 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황교안 대표나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장외투쟁의 그 역사에서 오래된 그 뭐 험한 말씀의 시리즈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대한정당으로 쑥 잡아 올려주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 정신병자, 정신질환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분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야당 의원할 때 정말 민주당 야당할 때 뭐 유명한 저도 뭐 저격수였고 참 대정부 질문 도맡아서 많이 한 사람이고 인사청문회 많이 한 사람인데 그때 이렇게 험한 말을 해서 제가 유명한 의원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팩트와 논리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적으로 이게 국민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험한 말씀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뭐 일부 표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당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투쟁 수위도 높아진다. 그걸 표현하는 것들이 좀 더 거세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당은 조국 장관 끝까지 해임을 안 하면 파면을 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까지 강구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 조국 법무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과 탈법, 온갖 부정과 불의 이런 상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걸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닌가. 젊은 시절에 역시 사회주의 무장폭동 혁명을 기도한 그런 사람이었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보시다시피 아직도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사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면을 부정하고 또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인사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을 임명한 것은 결국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코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어떤 파면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걷잡을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현재 이번 주말에도 지금 그 장애 집회가 강화문에 네. 자유한국당 주최로 대규모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10월 3일은 자유한국당 주최는 아닙니다만은 전 국민적인 그런 지금 걸기 규탄대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이 법무부 장관을 하루빨리 파면을 하기를 바랍니다. 임명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한 두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첫째는 후보, 즉 임명을 하는 조국 장관 본인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바가 없다. 네. 현재까지도 아무리 매일같이 피의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도. 네. 두 번째,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간섭하지 않는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네. 아까 이런저런 말씀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이후로도 수사의 그 어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저는 이번 달 말이면 어느 정도 수사가 정리된다고 봅니다. 그때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아마 후보 장관 본인과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얘기 중에 그나마 공직자윤리법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그건 역시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도 규명된 것이 없고 공직자윤리법의 법정형, 정해진 형이라는 게 대단히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가벌성을 가지고 과거 박근혜, 최순실 당시의 국정농단과 비교하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 마지막으로 수사권과 관련해서 저는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인사청문 제도가 있는 이상 그리고 후보에 대한 그 검증을 하고 있는 이상 검찰의 이번에 전광사건과 같은 광범위한 수사에 계시는 수사의 과잉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점을 지적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있어서 권력과 끊어놓는 것, 그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조직 문화, 일사불란하게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그러한 조직 문화는 개선돼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찰 수사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횡령한동 가운데 일부가 조 장관의 부인에게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동행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반박을 강하게 했습니다. 자, 추측의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돼서 상당히 고통스럽다. 그리고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의원님.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청문회 전에 또 청문회 임박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것은 과잉이다라는 지적도 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 또 언론의 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사의 개시 단서를 사회적인 기준으로 또는 정치권의 기준으로 왈가왈부하면 그것이 수사의 개입이 됩니다. 네. 관여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무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헌법상의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법 절차를 띠기 때문에, 즉 판사가 발부한 영장 등에 의해서 합법 절차를 띠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 수사권 역시 극도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과 수단에 있어서 상당성의 원칙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헌법의 원칙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본인이 헌법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4월 달에 패스트트랙을 방해했던 자유한국당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법익의 침해를 한 그러한 범죄인데 그 당시에 검찰권은 왜 발동되지 않았는지, 왜 영등포 경찰서에, 물론 경찰이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분석도 잘하고 수사도 잘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그렇게 지금 조국 가족에 대해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하는 그 수사권 정도는 왜 패스트트랙 방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는 일단 남부지검으로 검찰로 이첩은 됐습니다. 그죠? 송치는 됐습니다. 바로 이제 소환을 하겠죠. 이 수사 전후에 그것도 송치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일부 이제 소환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나경원 대표가 내가 조사받겠다, 다른 의원들은 나가지 마라,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 한마디만 더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내가 조사받겠다를 떠나서 그러면 그 패스트트랙을 방해했던 그 이틀간의 그 정말 어마무시했던 그 대과정이 그러면 나경원 의원 대표님 혼자만의 기획과 지시와 그에 따른 집행이 있는지 그 법률적으로 본인이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내가 나 혼자만 가서 조사받겠다, 나머지 의원들 부르지 마라라는 것도 역시 초법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검찰 수사 상황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기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또 넘어서서 조 장관까지 피의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국 현 법무장관이 사실상 피해자라고 이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의자로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인도 안 사실상에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국회에서의 그 위증죄, 인사청문회 때 이제 위증죄로서 본인의 딸이 그 고려대학의 제1저자 논문을 제출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제출한 것으로 지금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알고도 그것을 위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위증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그 부인의 그 사모펀드 투자, 부인과 딸, 그리고 아들, 그리고 이제 부인의 동생과 그 아들, 딸, 이렇게 해서 전 가족이 이제 14억원의 그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간접 투자를 가장한 직접 투자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국 장관이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서 이것을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 신청을 할 때는 그걸 이제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고 했던 것은 결국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혐의고요. 그 다음에는 자택의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증거 인멸할 때 그것을 교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국 장관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을 교사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범죄 혐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국 장관이 이제 피해자가 되고 결국은 기소가 되는 것은 저희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을 압박하거나 또 수사에 개입을 할 그런 상당히 위험성이 큰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제대로 그 수사가 안 되고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증거인멸 교사죄 말씀하실 때 조국 장관이 거기 그 하드기 디스크 교체할 때 증거인멸 알았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조금 틀린 말씀인 것 같고요. 이때 그때 집에 계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으로 진술로 나온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디스크 교체를 알았다거나 그걸 뭐 지시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씀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제 말씀은 그 당시에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있었고 또한 그것을 알았다면 집에 있었다는 아니 집에 있었습니다. 네. 집에 집에 있었다는 있었고 거죠. 네. 또한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방조하거나 교사했다면 그것은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했다면 지적을 한 것이죠. 조건을 이제 가정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은 지나치게 많이 나가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제가 성장경 좀 앵커께서 정정을 지적을 한 해드린 건데 거고요. 첫째 위증 부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때 이 위증 부분은
후보자 본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정조사는 위증이 가능한 거죠. 위증죄가 가능한 거죠. 국정조사에서는 증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청문회에서는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는 네. 후보자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인멸 교사인데 퇴근하는 무렵에 그 사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뭐 언론에 난 진술이죠. 뭐 수사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장관이 퇴근하면서 마주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수고한다든가 뭐 무슨 그런 취지인데 과연 그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될는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제가 공직자윤리법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후보자 본인이 장관 본인이 부인과 아주 긴밀하게 의논해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디에 투자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소상히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지.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제가 보기에는 성립이 되기 어렵다고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검찰 지금 수사는- 박 의원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그 인식을 한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백지신탁위원회 그것은 이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그게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것이고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최순실 간의 관계도 가족도 아닌데 이걸 지금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같은 가족이고 부부인데 그것을 몰랐다. 이게 이거는 상당히 그건 법원에서 가려진 것 어느 같습니다. 국민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불성설이죠. 그건 알겠습니다. 검찰과 지금 검찰 법원에서, 수사가 네, 계속 네.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제가 뭐 검찰 앞으로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사법적인 절차는 계속해서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예. 되니까 조금 이 부분은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은 생각도 듭니다.